이제 사우디한테도 그렇죠. 좀 생산 좀 늘려달라. 좀 생산 좀 늘려라 전화하고. 근데 뭐 계속 씹죠. 거기서 씹는 거죠. 뭐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보면 전화해도. 사우디는 또 뭐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도 바이든 요청을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썰 그래서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 이슈톡 또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핫한 내용일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저희가 지난번 촬영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도 엄청 컸고 제가 뭐 담당하는 고객분들도 변화가 너무 커갖고 뭐 손해도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일부는 뭐 수익 보신 분들도 있고 좀 시장 변화가 컸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한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좀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요. 처음에 이제 조 전무님과 함께 원자재 시장 어떻게 뭐 요동치는 거는 뭐 이쪽 저희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리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뭐 러시아 이전부터 원자재 시장이 네. 별로 안 좋았었죠. 보면 그쵸, 이제 그쵸,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에너지 쪽도 그렇고 메탈 쪽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공급 쪽 사이드가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 ESG다 아니면 뭐 맞아요. 넷제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가 못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쪽에 이제 좀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공하면서 완전히 그렇죠. 기름을 부어버렸죠. 예. 난리가 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뭐 다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네. 뭐 급등했다가 또 어떤 뉴스 나오면 또 네. 급락했다가 뭐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 어떤 원자재들이 러시아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는지를 갖다 한번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벌써 한 달이 좀 넘었죠. 이제 발발된 지 2월 24일 2월 24일 날 이제 했었었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일주일 안에 그래도 침공할 수 키이우 함락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러시아가. 근데 막상 까보니 지지부진하달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한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물론 전쟁은 전쟁대로 하지만 서로 간에 이제 뭐 제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했었었죠. 그러니까 네네. 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러시아산 원유 안 써.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은행 뭐 스위프트에서 탈퇴시킬게. 탈퇴시킬게. 뭐 근데 다 탈퇴시킨 건 아니죠. 뭐 한 7개 정도만 이제 탈퇴시키고 네. 예. 일부만 하고 또 일부는 놔뒀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에서도 그러면 우리 뭐 몇몇 원자재 수출 안 할 거야. 예, 소재도 수출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장을 이제 네. 놓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맞배기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서로 치명타를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은 이제 그 미국하고 영국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양은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수입하는 원유의 3%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주로 많이 쓰는 유럽에서는 뭐 계속 쓰고 있죠. 예, 네.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그건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다 막은 게 아니고 뭐 한 7개만 막았으니까 또 정 원하면 이제 뭐 다른 데하고 거래하면 되겠죠. 거기 제재 안 받는 은행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서로 치명타는 아니었었죠. 근데 이제 이 사태가 벌써 이제 한 달이 좀 넘었고 그다음에 좀 더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이제 제재 수위가 더 세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가격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떤 품목들이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사태가 이제 좀 장기화 됐었을 때 원자재 중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은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생산되고 수출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딱 보이는 게 이제 팔라디움 같은 거, 자동차 이제 배기가스 촉매제로 이제 사용되는데 그게 한 45% 정도를 갖다 러시아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진짜 많이 공급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플래티늄, 팔라디움도 그렇고 이제 뭐 오일 쪽,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부분,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니켈도 이제 배터리용으로 쓰이는 게 이제 클래스 1 쪽으로 이제 좀 고순도 니켈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쪽도 영향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비료 생산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비료 가격도 영향을 같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 그룹별로 그러면은 좀 어떤 영향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될지 갖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뭐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류.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쪽 이쪽이가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발발 직후에는 다들 그냥 와장창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또 조정을 받았죠. 보면 금속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최고로 올라갔을 때보다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죠. 정점은 좀 찍고 내려온 것 같아요. 정점은 찍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뭐 대표적인 게 니켈이죠. 뭐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만 불 하던 게 갑자기 한 이제 10만 불까지 장중에 뭐 물론 이제 LME에서 캔슬 시키는 바람에 뭐 10만 불에 이제 다 적이 되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이제 뭐 4만 8천 불까지는 이제 올라갔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중지되면서 이제 내려왔었었고 그런 게 이제 처음이죠. 뭐 사실 이런 처음 봤어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본 거고. 브로크윌 나름 그래도 10년도 넘게 했는데 이런 거는 처음 봤고 손 쓸 수가 없을 만큼 막 가니까 이게 이제 뭐 보면은 뭐 물론 이제 그 러시아 침공도 뭐 있었었지만은 사실 주 원인은 이제 그 중국 칭산 그룹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니켈하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쪽 많이 만드는 업체인데 거기서 그 전부터도 좀 그 매도 플레이를 좀 많이 했었었죠. 작년에는 이걸로 좀 돈 좀 벌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돈은 벌었었고 올해도 이제 좀 빠질 거로 예상을 하고 숏을 쳐놨는데 갑자기 이제 그 침공을 하는 바람에 수급이 이제 엉킬 거를 예상해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게 뭐 자기네 커버링 하느라고 숏 커버링 하느라고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갔었던 거죠. 뭐 다는 못하고 일부만 했는데도 사실 이만큼 올라왔었고 한 10조 정도 정리한 평가손 뭐 났었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닐 테고 많이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시점에 정리한 게 또 패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런던 애들이 깨어나서 이제 막 거래를 활발하게 할 때 해야 되는데 아시아 시간에 이제 막 하니까 시장에 거래자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죠. 뭐 거래 없는데 그냥 쏟아 부으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니켈도 사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확 올라갔다가 좀 조정은 좀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그냥 와장창 올라왔었었죠. 보면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로 올라왔었었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좀 덜하죠. 그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구리 같은 건 적어 뭐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사실 좀 많이 올랐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사실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좀 그렇죠. 소강 상태? 소강 상태로 좀 움직였었었는데 그래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뭐 한참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 받았지만 약간씩 그래도 좀 위쪽을 갖다가 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니켈이나 보면은 다 보면 공급 쪽에 좀 이슈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공급 쪽 사이드,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광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돈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생산량이 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도 구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춘절 관련된 연휴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그 락다운 쪽, 상해도 락다운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공급이 사실 좀 타이트한 상황이지만은 수요도 좀 어느 정도 위축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요가 이제 공급은 사실 금방 늘어나기 어려운 거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다운이 좀 풀린다든지 이러면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구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위쪽 사이드는 좀 상방 쪽은 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방 쪽은 좀 굉장히 좀 제한이 니켈처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니켈처럼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리 너무 스테이블하더라고요. 너무 스테이블하긴 한데 이제 봤었을 때는 그 수요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억제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최근 수요가 좀 약했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그 올림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춘절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사실 원래 좀 그렇죠. 좀 원래 비싸야 되는데. 네. 거기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활발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억제된 부분이 있었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같은 경우에도 또 뭐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심하긴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에 많이 안 보아서 그렇지 중국은 되게 심하게 락다운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세게 하죠. 세게 네. 하죠. 네. 뭐 홍콩도 엄청 심각했었는데 최근에 뭐 지금도 막 난리예요.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막 난리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뭐, 예. 예측 불가니까 이게 아, 독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네. 뭐 중국은 백신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시노백 위주로 했는데 얼마나 방어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 거기만 좀 다르잖아요. 서구권 국가들은 좀 비슷한 약들을 썼고 비슷한 방식이고 걔네는 이제 자기들 것만 있으니까 사실은 뭐, 예.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수요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억제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은 계속 타이트하고 이게 좀 늘어나기는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 쪽만 조금 살아나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 포텐셜이 지금 포텐셜은 계속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긴 했지만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보면 알루미늄이 니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건설 뭐 이런 쪽 포장재 쪽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급 쪽도 좀 타이트한. 타이트합니다. 알루미늄도 그렇고 니켈 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공급은 계속 좀 타이트하다. 근데 이제 수요 부분에서 좀 살아나는 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러시아 쪽 영향이 러시아 쪽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시장을 갖다 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큰 네. 분야죠. 보면은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원유 가격도 뭐 올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는 뭐 거의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같이 비교를 해놓은 건데 이제 뭐 가스하고 석탄하고 이제 뭐 코일하고 그다음에 뭐 오일하고 이제 다 근데 단위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떤 건 MMBTU고 어떤 건 배럴이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MMBTU로 누가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건데 그걸로 이제 따져 보면은 유럽 쪽 가스 가격은 진짜 많이 올랐네요. 62불, 62불이면은 배럴로 따지면은 이게 한 360불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이제 지금 뭐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100불이 다 넘어갔지만은 가스 러시아는 3분의 1만 3배로 돈을 받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비싸게 이거 받는 유로피안 거죠. 가스는 전부 다 거의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뭐 가져왔던 40% 이상 뭐 차지하죠.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뒤로는 따뜻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 이 가격에 팔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전쟁하면서 쓰는 돈도 크니까 아마. 이게 올라서 또 전쟁 비용 쓰고 이래도 또 이게 또 나름 뭐 제재한다고 해도 뭐 지금 원유나 천연가스는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보면은. 살 수밖에 살 없잖아요. 수밖에 없죠.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깜빡으로- 끊어버리면은 이제 네. 당장 뭐 문제가 되는. 냉방에서 자는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 올라가고, 있고, 네. 예.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 전체 가스의 한 45% 정도 공급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 대부분 공급을 하고 LNG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뭐 3,500억 그 큐빅메타 정도 되거든요. 보면은 그 유럽이 이제 수입하는 양이 보면은 이제 3,500억 그 큐빅메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는 게 한 45%, 한 1,500억 정도, 1,500억 이제 큐빅메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기면은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쵸. 보면은 예.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 이슈를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럼 LNG로 공급을 좀 보내주겠다. 할게라고 얘기한 양이 이제 150억 정도 되니까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양의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는 이제 미국에서 준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뭐 10분의 1 정도 공급받아 가지고는 뭐 좀 사실 어렵죠. 예,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도 이제 미국에서 이걸 추가로 생산해 가지고 준다는 게 아니고 딴 데 주던 거를 갖다가 돌려서 이제 유럽에다가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주로 많이 가는 이제 한국이나 뭐 일본, 중국 이쪽 가는 그렇죠. 좀 물량을 갖다 좀 줄여서 적게 줄이고. 좀 줄여가지고. 중국 줄 거 개 주고 그렇죠. 싸게 30%는 러시아는 중국에서 사고 중국은 러시아에서 사고 중국이 러시아에서 살 수 있죠. 네. 그럴 수 중국은 있죠. 이제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사면 되니까. 네, 네. 8% 사고 네. 바터죠 바터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유럽 쪽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 제스처는 보이는 거니까. 근데 뭐 사실 주겠다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늘리기도 쉽지가 않죠. 보면은 이제 LNG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배도 사실 배도 있어야 되고 또 항만도 있어야 되고 그 터미널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게다가 이제 이게 또 뭐 또 정상화가 또 되면은 또 다시 파이프로 또 공급을 받으면 이게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쵸. 훨씬 더 싸게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 갖다가 또 터미널 짓는데도 뭐 한 5, 6년씩 걸리는데 그거 갖다 돈도 들어가지, 또 그쵸.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뭐 20년 정도는 그래도 누가 사준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지 그런 게 다 인프라가 들어갈 텐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갖다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이제 어느 정도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도 사실 지금 뭐 좀 줄어들고 있죠. 러시아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네. 보면은 이제 뭐 미국하고 영국은 이제 수입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있는 뭐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좀 줄이고 있죠. 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막 터졌을 때는 이제 그 정도 수출량을 유지를 했지만은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수출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스카운트 되는 비중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브렌트 유에 비해 가지고 한 30불 정도 디스카운트 해야지 이제 팔레동 말동 하는 그런 상황에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도 많이 하지만은 제품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8%, 전 세계 공급량의 한 8% 정도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디젤 쪽의 원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피니시드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디젤 쪽 원료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유종인데,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디젤 가격도 많이 올랐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세금 때문에 이제 디젤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싸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젤 가격이 원래도 보면은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사상 최고가로 올라왔고요. 휘발유도 그렇고 디젤 가격도 그렇고. 예. 그렇죠.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차 운행도 좀 줄은 것 같기도 해요. 예. 디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 디젤이 주로 쓰이는 게 이제 주로 화물 그쵸. 쪽이지 않습니까? 이제 화물 쪽에 이제 주로 디젤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 지을 때 쓰는 뭐 트랙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디젤 들어가는데,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 화물 트럭들이 이제 디젤 쓰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사실 운송하고 이런 것들은 남는 게 이제 많이 줄고, 없으니까, 사실 가뜩이나 요즘은 이제 화물차 운행하는 저기도 이제 찾기가 점점 어려운데, 그런 비용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비료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기름값도 올라가면 사실 그러네요. 예. 농산물도 가격이 오를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치면은 이제 밀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수출량 한 3분의 1 정도 그렇죠.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단은 농사도 잘 못 짓는 데다가 그다음에 비용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좀 이 사태가 상당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게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시기를 놓치면 그
그게 재배를 또 재배를 못하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4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파종이요? 밀 파종이 이번에 그 4월에 안 끝나서 안 끝나면은 바로 안 끝나면은 1년 내내 없대는데요. 빵을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네, 4월이 돼요. 예, 그 뭐 그래서 원유나 뭐 에너지 가격은 이렇게 계속 뭐 계속 뭐 급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공급이 좀 같이 좀 따라주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이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계속 이제 드릴링은 늘리고 있는데 생산량은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그동안 이제 쉬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드릴링은 했지만 아직 채굴 안 한 그런 쪽 같은 경우가 좀 많아야지 바로 이제 생산량이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도 보면은 물론 이제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가격이 높다고 해서 지금 또 많이 투자를 해놓게 되면 이제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게 그 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은 해놓은 거 갖다가 그냥 돈 번 거를 뭐 주주한테 환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빚을 갚는다든지 한테 쓰지 보면 이거 생산 늘리는데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이제 예. 그리고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ESG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해놨다가 또 그것도 나중에 또 바뀌면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대안도 없고. 대안이 없어가지고 사실 공급량이 또 늘어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보통은 이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서 이제 뭐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가격은 높아지지만은 다른 이슈들 때문에 사실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높은 가격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꾸 산유국이나 이쪽에다 얘기를 하죠. 보면은 이제 사우디한테도 그렇죠. 좀 생산 좀 늘려달라. 좀 생산 좀 늘려라 전화하고 근데 뭐 계속 씹죠. 거기서 씹는 거죠. 뭐 사우디도 그렇고 뭐 에미레이트도 씹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보면 전화해도 사우디는 또 뭐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도 바이든 요청을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썰 그래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왕세자가 약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이든이 왕세자보다는 현 왕한테 컨택하는데 이제 왕세자가 실권은 지금은 쥐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쪽 이런 것도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가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보면 이슈들도 사실 많은 것 같고 그 옛날엔 정말 맹방이었죠. 그쵸. 사우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실 사우디가 뭐 미국을 달러를 갖다가 지금 현재 그 기축통화로 만들어준 장본인이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가서 했는데도 뭐 사우디도 안 늘려준다고 그러지. 그다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데 가서도 이제 생산량 늘려달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데서도 뭐 딱히 그렇게 쉽게 좀 늘리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장 큰 돌파구 될 수 있는 게 뭐 이란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제재 풀어주면서 이제 이란 생산 늘리면 그래도 일에 한 200만 배럴 정도는 이제 추가로 공급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또 제재 풀리고 뭐 그다음에 이란산 원유가 이제 또 시장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또 그렇게 해서 얻는 부분이 있으면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 또 잃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이제 했었던 게 사우디가 결제를 갖다가 석유 사면서 사는 결제를 갖다 다 달러로만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그 정도의 위치에 이제 올라갔었던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사우디 국방을 갖다 어느 정도 지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축통화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란 쪽을 갖다가 계속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우방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홀대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제 딴 길 좀 찾아봐야 되겠네.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원유의 25%를 갖다가 중국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는 제일 큰 손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수입 안 하고 있지. 그다음 중국에서는 이제 뭐 한 4분의 1 정도 수입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야 그러면 우리 그냥 위안화로 결제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사우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 어느 뭐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 명동의 사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우디는 명동처럼 될 수 명동이요? 있죠. 지금은 중국이 좋아 보여도 네, 저기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전화는 씹어도 이제 그렇죠. 시진핑은 이제 시진핑 뭐 연락받는. 놀러 와 뭐 이렇게 어.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쇼업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겠죠. 나, 지금 네. 너 자꾸 이러면 나 일 붙는다 뭐 이런 이제 너 신경 좀 써 뭐 이런 거 신경 있죠. 써 그쵸. 뭐 이런 거죠. 잘하자 앞으로. 앞으로 잘하자. 뭐 이렇게. 그 러시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가격 쪽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료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연료 가격 상승돼서 이제 농산물 가격도 뭐 계속 네. 같이 연동돼 가지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러시아발 이제 원자재 공급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발생되긴 했는데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전환이 좀 쉽지 않다. 예상보다는 이제 훨씬 더 어렵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저기 넷제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전환을 갖다가 서두르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이제 그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고 저거 하니까 다시 석탄 떼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석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보면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다시 좀 친환경 쪽은 좀 소외를 좀 당분간은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좀 예상보다는 좀 더 딜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전기, 농산물 같은 이제 가격이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가 잡으려고 아마 노력을 해도 보면은 지금 보면 쉽게 잡힐 원자재 가격이 이래 가지고는 물가가 쉽게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네.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글로벌리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식품 잡고 뭐 좀 잡아가지고 될 게 아니고 거기에 다 원료로 쓰이는 그런 재료들이나 아니면은 에너지가 지금 다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물가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유럽 쪽은 그래서 뭐 석유화기 운동 뭐 이런 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벌써요? 절전해야죠. 뭐. 네, 절전하고 절전하고, 뭐 기름 조금 쓰고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국가가 정책으로 캠페인 걸고 있나 보더라고요. 심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훨씬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예전에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원유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들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경기 침체들이 많이 왔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자재 뭐 에너지 같은 게 이제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하고 가격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 경기 침체는 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또 아니래잖아요. 파월이 나와서 아니래. 미국은 아닐 수 있죠. 미국. 미국만 빼고 다 그럴 수 침체? 있지. 제가 봤을 때 일본이 제일 안 좋은 예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일본이 그 전기가 민영화돼 있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전기값을 엄청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은 뭐 아끼면 되는데 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공장을 못 돌리고 그럼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면 생산이 줄니까 판매가 줄고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니까 인건비를 줄이면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악순환에 이제 단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기 요금이 내릴 리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누군가 희생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정부면 정부가 그냥 세금으로 메운다든지 이런 게 되는데
민간 기업이니까. 지금 일본만 돈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이렇게 더구나 N 가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아주 위험한 코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많이 갖고 있죠. 일본.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런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은 사실 경기 침체 쪽은 좀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렇긴 하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기 침체되면은 사실 원자재라는 게 또 내려갈 수 있죠. 같이 이제 영향을 받을 과거 보면은 기름값은 이랬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쵸. 일자로.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끌면은 사실 원자재 시장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요인은 아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근데 유가가 볼수 이렇게 있을 것 올라가서 계속 위에 있었던 적은 별로 없지 않나요? 이렇게 점프했으면 다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금 예. 갔다가 거의 이렇게 확 내려왔죠. 내려왔었잖아요. 부족해서 뭐 저거 했는데 뭐 버틸 수 있으면 계속 올라가겠지만은 그죠. 결국 안 쓰는 수밖에 없는 뭐 거니까. 우리 못 쓰겠어. 모르죠. 뭐 예. 아마 이러면은 서브 프라임이 없었다면 조금 그거는 뭐 100불이 오래 갔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빼고는 오일 쇼크는 또 약간 위에 올라- 이벤트성이어서 이렇게 스파이크 올라갔다 형태가 스파이크죠. 있었고 그리고 뭐 약간 그 원유 관련 역사 보면 사우디는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중지하고 싶어 하지만 말을 안 듣거든요. 대부분 생산하는 국가가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들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맘대로 하니까 뭐 보통 그래서 스파이크 했다가 내려왔던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번에는 뭐 사우디도 나름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요? 오펙 플러스로 러시아랑 손잡고 나름 그 쉐일 오일 죽이려다 실패한 거 나름 잘 만회했는데 결국 못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못 죽였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잘 넘어갔는데 이 러시아가 이제 쫓겨나면 사우디 입장에서 싫다는 뭐 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야 미국이랑 어떻게 좀 예. 비등비등인데 미국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줄 이유는 없으니까 사우디를 다시.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제 러시아를 놓기는 좀 애매하고 분위기상은 좀 러시아랑 친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복잡한 복잡하겠네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복잡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자재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진짜로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 한 달간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원유 지금 이제 저희가 짚어본 상품 중에 특히 니켈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많이 거래하는데 원유도 그렇고요. 천연가스, 그다음 밀 이렇게 보면은 다 거래가 많이 되는데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나름. 농산물은 농산물의 위험성은 거래가 막힌다. 그날 거래를 못해서 손절을 못한다. 이게 제일 크고 원유는 그렇게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중간중간 거래가 중지되지만 이론상은 무한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투자자 입장에서 패닉에 빠지기 좋은 조건.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도 심지어 그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이제 포지션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거는 위험하다. 위험하죠. 특히 주말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말을 넘길 때 현물 시장은 주말에도 딜이 되니까 그 엄청 많이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일요일 날 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현물 시장은 그날 선물이 폭등할 걸 알고 있었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 정보를 얻긴 조금 어려웠으니까 주말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도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라고 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자 지금은 제가 옛날에 투자 맨날 조심하라 저희 컨텐츠에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마무리할 때 항상 돈을 벌 기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잃을 기회가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투자하시는 개인인데 올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의 뭐 억 단위로 수익이 났는데 뭐 자기가 쓰려고 일부 빼고 남은 돈으로 더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한 번 맞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휘청 한 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경력이 많은데도 왜 그랬을까 보면은 이제 예외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포지션을 오픈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벌니까 그래도 뭐 종잣돈이 한 5천이었는데 한 2, 3억 예를 들어 한 3억이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배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러시아한테 가장 좋은 러시아의 승리는 종전을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뭐 저희가 가스 얘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러시아한테 손해가 더 많다. 그리고 옛날 뭐 구소련 때처럼 다시 돌아갈 수야 있겠지만 뭐 북한도 버티니까 버티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쉽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공급망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급망 재편도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이 원하는 판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오늘 얘기 드린 내용 중에 중간에 좀 설명 못 드렸지만 이제 뭐 친환경 ESG나 뭐 그다음 저희가 원자재 투자가 좀 최근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부분 다 이슈톡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조 전무님 얼굴에 보이는 그 썸네일 있으면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내용 좀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